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 초대석.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재훈 시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최근 근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부산시의 그 건설과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의 조례나 또 규칙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현재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하에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 부산시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부산시는 바다와 이래 접근되어 있는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그 지역 주택의 건설 이런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을 포럼이나 기타 토론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 그 고독사 문제가 점점 심각합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특히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 예, 맞습니다. 대책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그런 체계 구축하고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되고 이후에 사람 환경 미래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고독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제도나 또 법률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제 지역구는 잘 아시겠지만 부산진구 이제 호천마을을 접하고 있고 안창마을을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가 범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1인 혼자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같은 모임이나 또 같은 제도 하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가 하고 많이 이제 그 23년부터 연구를 해서 작년에는 호천마을을 대상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약 100명 정도로 해서 무료 급식소에 밥을 이래 드시는 분들을 상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많은 같이 어울림하는 행사도 만들어서 긍정적인 그 행사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그 동천 수질 개선과 명품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시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천은 부산 진구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과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동천은 저희들 어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동천이 아닌 똥천으로 부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데 이것을 제가 부산 진구를 구현 2015년부터 해가지고 동천에 대한 많은 그 구정질문과 오분발은 또 시의회를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천은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지 관리는 부산 진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천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준설도 하고 했지만 최초로 북항의 해수도수를 물을 5만 톤 정도 해서 부산의 강목요 백천폭포까지 이제 해수도수를 5만 톤 유입해서 그 물로 동천을 이렇게 이제 밀어내서 정화를 하고 좀 물이 맑아지는 거로 지금 진행하다가 5만 톤의 해수로는 너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20만 톤 갈로를 다시 묻어서 총 25만 톤을 동천에 북항의 물을 이제 유입해서 맑게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북항의 원수 물이 약 한 급수로 따지면 4급수 내지 5급수 정도 됩니다. 네. 원래 이걸 먼 바다에서 치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맑은 물이 해수가 이제 동천으로 유입되면은
좀 더 맑은 물 유지할 건데 그 해양법에 의해서 이제 먼바다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북항의 물을 취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20만 톤 공사를 하면서 5만 톤 갈로가 이제 일단 좀 파손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5만 톤 갈로의 파손은 원인가? 지금 5만 톤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또 투입해가지고 현재 42억을 올해 이제 예산을 배정시켜서 현재 동천에 가물막이를 해가지고 5만 톤의 파손은 원인가? 또 갈로를 보수해서 여름 우기 전에 이거를 완공을 해가지고 25만 톤 해수도수로 동천을 좀 맑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현재 그 부산시에서는 그 비점오염 물질이 동천으로 유입 안 되게 또 하고 네. 또 하수관거나 오수관거에 이런 물도 분류식해서 동천으로 직접 유입 안 되게 하는 그 사업이 한 97% 정도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3%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애정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런 사업도 한 조만간 2, 3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아마 동천은 부산 시민들이 또 자유롭게 또 이용할 수 있고 냄새 나고 지저분하던 인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동천이 아마 될 거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2023년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네. 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도 수상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빠르게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고민하고 또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아시지만 청년들과 또 새로이 신혼부부들 이런 우리의 자라나는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피해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은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첫 전세집을 만들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참 마음적으로 안타까워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패키지 입법 조례를 네. 우리 부산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발빠르게 지원하고 그에 대한 또 경진대회에서 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그 수상과 더불어 올해 이제 작년 연말이죠. 그때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에서 네. 또 이와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범천동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창은 약 6만 4천여 평이 되고 있습니다. 110년간 이제 철도 차량 기지로 이제 활용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이현성 국회의원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이전 확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발빠르게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이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개발은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아니고 코레일의 자산을 매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전하고 이전되고 나면은 이 땅을 이제 부산시와 또 부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로는 공공용지와 또 주거용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배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주거의 지금 9.7%로 애초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민간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철도 차량 기지장을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개발을 하고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주택 용지 9.7%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그 사업성이 좀 모자랐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모를 내기 전에 많은 이제 의논을 다룬 과정에서 약 한 30%의 민간 주택 용지로서의
공모를 이번에 아마 새로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업체가 4개 업체. 공모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선정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주거 30%, 우리 공공 50%, 또 기타 뭐 해가지고 도로하고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에 부산시가 공공용지를 뭐 확보해서 4차 산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삶의 뭐 거리가 되는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넣겠다는데 이 부지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민간 사업자가 공모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또 공공에 대한 개발 계획도 있고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해서 사업자 선정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부산시와 또 고레일과 사업자가, 부산시는 이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지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올해는 전국체전이 또 부산에 10월에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부산시에서는 체육국을 예, 신설을 예. 해서 예. 아마 스포츠 쪽에 예. 부산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의원님 시민축구단 독립법이나 예. 이 문제 상당히 관심 많으시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시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5분 발언을 거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이 그 시민구단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들이 야구도 우리가 많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지만은 또 축구에 대해서도 시민구단이 발족이 돼서 부산 시민들이 또 그에 대한 삶의 스포츠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관심을 둔 게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축구단이 있습니다. F3 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통공사의 축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보완 부분도 있었고 그런 시기에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준비를 해서 시민구단 전환을 하도록 많이 요청을 했는데 시민구단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아시지만은 뭐 재정적 또 인적 또 이런 부분들이 준비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 있는 축구단을 우선 법인화로 만들어서 조금 더 그 선수의 그 자질이나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좀 점차적으로 늘려서 교통공사의 축구단을 장래적으로는 시민구단으로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첫 단계로 이제 법인화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가 약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향후 활동 계획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약 1년 좀 넘게 남았는데 저는 아주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제 4년 임기 중에 한 3분의 1이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까지 처음 들어와서 이제 진행했던 이런 사업들 또 앞으로 또 계획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방금 해도 동천 개발이라든지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창 이전 사업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 범천동 차량 기지창 안에 우리 중학교가 우리 그 지역은 예전에는 그 부산 진구 지역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제 모기인 개성중학교도 있었고 강무여정도 있었고 뭐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구 감소로 해서 중학교가 다 아무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6학년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3년 동안 통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창 안에 중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또 추진 단체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레일 본사도 찾아가고 또 예정 활동도 하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청과 부산시에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 아까 말했던 공공용지 부분에 또 주거용지 부분을 뭐 할 때 중학교를 꼭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 부분도 뭐 임기 내에 어느 정도는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좀 마무리되는
선정 자체라도 마무리되는 그런 노력과 하여튼 뭐 벌려놓았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부전역 그 지역에 제가 부전 이동이 이제 아마 전포동 쪽이 지역인데 네. 아시다시피 부전역 이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걸 타기 위해서 마을버스로 계속 순회를 해서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수송해서 거기 내려드리는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산 진구도 노령화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하철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 지역에도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를 올해 이제 처음 그 설계비를 해서 설계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 사업도 뭐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뭐 제가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벌리는 일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탄핵 전국인데 예. 그리고 상당히 그 또 어려운 서민 경제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과 또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특히나 부산 진구 구민 여러분, 김재훈 시의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숙된 우리 시민들과 또 구민들께서는 이 시기를 또 잘 이겨내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로 해서 좌절하지 않고 또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시면은 지금 현재 어려운 난국들이 잘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또 국민들께서 큰 힘이 돼서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정책하시는 분들도 올바른 판단을 해서 곧 대한민국은 이제 힘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 소리 초대석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재훈 시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